유형 5번 설명 안 했었니? 자, 가자. 요런 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떠한 1차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항등식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뭐뭐를 만족시키는 앞으로 이번 중간고사에서 또 나온다. 2차식의 최대 문제와 최소 문제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때 요 만족해야만 하는 이 식을 항상 어떻게 해줘야 된다? y는의 형태로 정리를 하면서 그 녀석을 구하고자 하는 항등식이나 2차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하면 끝나요. 항등식이면 이제 바뀐 문자에 대해서 x겠지? x에 대해서 항등식으로 풀면 되고 x에 대해서 2차식의 최대치수를 풀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만족해야만 하는 이 등식을 뭐 해주세요? 1-x로 고친 다음에 그 1-x를 y 자리에 대입해주란 얘기지. 그래서 좌변 정리해볼까?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에 y 대신에 1-x 들어가고요. 플러스 c에 y 대신에 1-x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는 2가 되고요. 동류항 정리 좀 할게요. 그럼 뭐 나와? a 플러스 c 마이너스 b의 x제곱에 1차항 가볼까? 1차항 어딨냐? 여기에 bx, 여기에 마이너스 2c지. 그럼 플러스 b 마이너스 2cx 됐나요? 그 다음에 상수항 어딨지? 요거 하나 있다, 그치? c. 그리고 우변은 뭐만 남았어? 2만 남았어. 물론 2를 좌변으로 넘겨주셔도 좋아요. 어쨌든 결국 우변에 x항 있다 없다? 1차항도 없고 2차항도 없네. 그럼 얘네들의 개수는 전부 다 뭐뭐? 빵빵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상수항 2 하나 있다, 그치? 그럼 c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c가 2니까 b는 4가 되겠죠. c가 2고 b는 4니까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3개 더하래요. 답은 얼마? 8? 1번이 되겠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됐지요? 자, 그럼 100번 질문 누구예요? 누구? 지혜? 그럼 100번도 시작만 보여주면 되겠지? 자, 100번도 어떻게 하십니다? 결국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뭐 y는도 좋고 x는도 좋아. 어차피 x에 넣어도 개수 넣는 수가 똑같고 y에 넣어도 똑같고. 그래서 나는 분수 싫어 하는 사람들은 x는의 형태로 고쳐서 2y에 플러스 1 얘를 x 자리에 넣어도 좋고, 아니면은 y는의 형태로 가요. 왜? y를 넣으면 2번만 넣으면 되거든. 그런 사람들은 y 대신에 누구를 넣자? 2분의 x-1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지혜씨 알겠죠? 네, 잠깐만 이거 초점 좀 보자. 요새 초점이 자꾸 흐트러져 가지고. 됐네. 이 정도면 뭐. 자, 가자. 다음 몇 번? 135번. 자꾸 시끄럽지. 다항식 px, qx에 대하여 px 플러스 qx를 x-1로 나눈 나머지, 그 다음에 또 뭐를 x-1로 나눈 나머지, 또 세 번째도 어떠한 복잡한 식을 x-1로 나눈 나머지. 결국은 내가 뭐라 그랬어 지난번에? 결국은 나누고자 하는 식은 x-1차식이니까 나누어지는 식의 생김새와 무관하게 무조건 뭐 써주면 되겠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바로 뭐 쓰자? 나머지 정리를 써주세요 였다.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뭐 해주세요? 어디 갔어? 나누어지는 식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바로 뭐 하자? 나누는 식이 0되도록 한 x를 대입해주면 나머지입니다. 맞지요? 뭐예요? P2, Q2 합. 그게 얼마 나머지? 4. 두 번째도 마찬가지 뭐 해주세요? 어떠한 이상하게 생긴 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고 그때의 나머지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하면 된다? 역시 이번에도 얘가 0되도록 한 x를 집어넣어주면 나머지다. 나머지 얼마예요? 그래서 P2, Q2 샴승 됐죠?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세 번째 도 마찬가지 뭐 해주세요? 나누어지는 식이 또 이상하게 생겨요. 왜 이렇게 휘어지냐?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눈 또 뭐만 물어본다?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물어보네. 그래도 역시 뭐다?
나누는 식이 0대 들어간 x 2를 집어넣어주면 답입니다. 답이 아니라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P2 제곱 Q2. 설마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이니? 이거 질문 누구야? 135번. 너요. 여기까지는 했어? 그럼 일로 와. 머리 한 대 맞자. 얘를 구하라잖아. 맞지?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걸로 어떻게 구해요? 얘네 묶어버리면 되지요. P2, Q2로요. 그럼 P2 더하기 Q2잖아. 그럼 곱셈 공식처럼 풀면 되겠죠. 얘는 1승 더하기 1승, 얘는 3승 더하기 3승. 두 개 가지고 곱 구할 수 있지. 그럼 얘는 4니까 얘만 구해서 집어넣으면 답이잖아요. 이걸로 대뺨 한 대만 맞을까? 이걸로? 저도 좀 어이가 없어요. 그치. 네. 내 마음이 그래, 지금. 아, 네.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이면은 좀, 그렇지. 곱셈 공식이 질문인 거 아니야, 결국. 아니, 뭐? 영재랑 축하합니다. 145번 가보자. 자, 이번에는 뭐예요? 나머지래. 다항식을 뭐 했대? x-를 나누었다. 자, 여기까진 참 좋았어. 그지? 근데 몫에 대한 얘기를 하네. 맞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풀 수 있겠지. 첫 번째. 나누어지는 식을 미지수가 a가 들어가 있으니까 a를 모른다. 즉 나누어지는 식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관계식으로 풀어도 오케이. 또는 미지수 하나 남은 정도는 그냥 뭐 하자? 그냥 조립제법 쓰자.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뭐뭐뭐 하면은 마지막 답은 나오겠지라고 해서 조립제법으로 푸셔도 오케이. 이거는 둘 다 맞는 풀입니다. 그래서 귀찮은 풀이를 먼저 쓸까? 조립제법 별로 안 좋아하는 풀이. 뭐 해주세요? 2로 나누었어요. 갈게요. 됐죠? 그때 개수의 합이 마이너스 3 하면 끝나잖아. A는 마이너스 1. 됐죠? 이것도 오케이. 또는 이건 나눠지는 식을 모르는 거야. 뭐 하자? 관계식 쓰자. 대신에 관계식을 쓸 때는 나머지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고도 안 했지만 없다고 하지도 않았죠. 당연히 나머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나머지 자리를 비워놓고 뭐 하자? 양변에 먼저 뭐부터 구해주자.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쓴 식은 뭐다? 나눗셈의 관계식.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다? 항등식. 항등식인데 뭘 물어보고 있다? 미정계수 중에서 누구를 물어본다? A를 물어본다. 미정계수 A를 구하고 싶어. 나는 수치대입법을 쓸까? 계수비교법을 쓸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씨 수치는 뭐고 대입은 뭐야? 수치 비교 아니 뭐래? 계수 비교. 그래. 수치대입법을 쓸래? 계수비교법을 쓸래?를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힌트를 잡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야. 근데 모르는 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지. Q도 몰라, R도 몰라. 근데 Q를 사라지게 할 수는 있어요. 2 넣어서. 근데 R 없앨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해도 좋고 근데 얘는 지금 문제가 뭐야? 몫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데 얘를 그러면 사라지게 하고 끝나 안 끝나?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출발합니다? 일단은 R 자리를 구하기는 해요. 2 넣어주면은 얼마냐?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도 A-1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 자리만 채워주면 돼. 좌변이 몇 차식이잖아? 3차식이잖아. 그럼 3차식이니까 여기는 2차식으로 출발하면 되겠지. 최고책에서 얼마예요? 그래서 여기도 X제곱으로 출발하면 되겠지. 2차식에서 얼마예요? 이러면서 QX 자리를 채워주세요. 뭐 이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 나는 사실 이 풀이를 더 좋아하는데 이 문제 모범 답안은 제가 맞다. 알았죠? 끝. 여기까지. 45번 질문 누구였지? 준비됐어? 네. 그래서 요거는 저 조립제법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저거야, 이거니까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이란 거는 수학에서 없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가능성은 두 가지 중 하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알았죠? 이거 조립제법 유형이 있냐? 145번. 아니네. 몫을 다시 나온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데. 왜 그랬지? 아,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그지? 뭐 아까 은주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몫의 개수의 총합이면 사실 뭐 해도 되잖아. 그렇지. Q의 원으로 구해도 되는구나. 내가 그걸 깜빡하고 있었네. 그러면 사실 몫을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일단 뭐 넣어서 2를 넣어서 얘를 구하는 건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x에다 1 넣어버리면 되겠네. 나눗셈의 관계식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좌변은 뭐 나와? 그럼 우변은 뭐 나와? 우리가 찾고 싶은 요 녀석. 그러면 A 사라지고 나면 Q의 원 나온다. 그치? 됐죠? 요렇게 구하셔도 되겠네. 끝. 여기까지. 됐죠? 가자. 우리 숙제가 156? 157은 뭐지? 아, 이거 외부도 안 했구나. 자, 오늘부터 이제 수업 시작합시다. 자, 먼저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난 아무 말 안 했어요. 159번 한번 지금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자, 갑니다. 너네들이 앞으로 요거 잘 알아놔. 예를 들어서 여기 4차식이 있어. 그때 우변을 있잖아. 뭐 나눗셈을 나는 하지 않았어. 나눗셈을 한 건 아닌데 2차식에다가 2차식 곱해진 형태로 만들고 만약에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 치자. 내가 나눗셈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면은 뭐예요?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라는 말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알았죠? 근데 막 만들어 봤어. 막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눗셈이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왜요?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내가 이거 자주 듣는 예시지. 123을 5로 나누면 몫은 24가 되고 나머지는 3이어야 된다. 맞죠? 이게 맞는 건데 만약에 123을 5로 나누었다. 23이 나오고 8이 나왔다. 맞아 틀려? 나눗셈의 입장에서 보면 틀렸지만 항등식 또는 검산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맞아요. 계산을 해보면 우변 123이야. 검산하는 용도가 뭐야? 요게 같은지를 보는 거잖아. 계산해보면 같아. 그럼 도대체 이 식의 정체는 뭘까? 은주 뭐라고? 그렇지. 나눗셈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눗셈이 뭐였다? 덜 끝난 상태라고 어서와. 덜 끝난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더 진행하면 돼. 덜 끝났으니까 더 하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더 하면이 아니라 더 하면 됨. 어떻게 더? 앞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놔요. 우리는 누구만? 이 나머지 부분만 더 진행을 하는 거야. 누구로? 5로 나누는 거야. 그럼 뭐야? 1 나오고 나머지 3 나오겠지. 그때 보면은 어때? 5 곱하기 23 플러스 1 더하기 3이 되면서 오케이 맞는 나눗셈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세요. 나눗셈이 덜 끝났어. 왜 덜 끝났어? 나누는 놈보다 크기가 커. 그럼 덜 끝났지. 그러면 더 진행하면 돼. 누구만? 나머지만 더 진행하면 되고 그때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나눗셈은 요거거든. 그때 나오는 나머지가 찐 나머지랑 동일합니다. 요 형태를 잘 기억해놔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도 뭐다? 이것도 틀렸니? 아니, 틀린 거는 아니야. 덜 끝난 상태라고 보면 돼. 왜? 나누는 방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더 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 더 진행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얘만 한 번 더 나눠줘요. 그럼 몫은 뭔가가 나오겠지. 그럼 그때 이 나머지는 뭐가 된다? 찐 나머지랑 동일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다. 그럼 일단 너희들이 문제 처음 푼다.
처음 배웠다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어떻게 시작합니다. 어떤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눈 나눗셈에 대한 얘기 나왔다.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관계식을 씁니다. 물론 이 유형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사실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거 알 거야. 근데 내가 이제 항상 풀이를 평소랑 갑자기 안 쓰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언제 쓰고 언제 안 쓰고 너희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는 항상 쓰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너희들은 익숙해지고 나면 안 써도 된다는 거지. 나는 항상 쓸 거야. 다시 한번 계속합니다. 뭐예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 사용했습니다. 관계식.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fx를 이번에 뭐 한대? 1차식으로 나누는데 뭐만 얘기하네? 나머지만 얘기하네. 이번에는 뭐 쓰자? 관계식을 쓰자. 자동이죠? f-를 얼마예요?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보자. 물어보는 걸 보니까 어때? 어떤 2차식을 3차식으로 나눈 나눗셈에 대한 내용 나왔다.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뭐 해야지? 관계식을 써야지. 3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때 조금 센스 있는 사람들은 얘 어디 갔어? 얘를 뭐 하겠어? 인수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일단 뭐에 대한 내용? 요걸로 나눈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치?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를 써보자. 자, 나머지는 몇 차예요?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몇 차? 2차. 되니? 여기서 미지수가 몇 개 등장해요? 3개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유형은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이거 좀 이제 아니야,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조금 이따 내가 문제 하나를 더 보여줄 거야.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을 보면서 그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구하는 수치 대입법 또는 나머지 정리라고도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수치 대입법을 여기서는 하나 쓸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수치 대입법을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미지수의 개수만큼 대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3개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가주냐면 요거를 빌려가는 거야. 뭐? 우리는 fx를 이걸로 나눈 제대로 나눗셈을 했을 때의 목과 누구? 나머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밑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식을 자, 진짜 나눗셈을 하는 건 아니고 단순하게 뭐 하는 거지만 식을 변형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형태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는 형태로 만들어 볼 거야. 곱에 대한 뭐 교환 법칙을 사용해 줍니다. 그냥 얘만 앞으로 뺄게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생략하는 곱하기도 있지만 요걸로 나눈이라는 표시를 여기다 써볼게. 그러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는 어디로 가? 뒤로 갔지. 됐죠? 그리고 초록색 식을 그대로 만약에 쓰게 되면 어때? 나눗셈의 관계식에 대한 구조는 띄고 있지. 근데 어때? 2차식으로 나눈 것처럼 봤는데 나머지를 2차로 바라봐야 되나? 틀렸지. 아까 뭐가 나왔어? 요게 나왔잖아. 그럼 뭐 하면 된다 그랬어? 나머지 부분만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초록색 부분, 너희들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잡은 놈만 어떤 셈들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라고 하고 또 어떤 셈들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묶으라고도 할 거야. 어쨌든 나눠주면은 뭐다? 몫은 최고차의 개수 맞추기 a가 되고 그때 나머지는요. 찐 나머지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알았죠? 그러면 뭐야? 미수가 분명 a, b, c 3개였는데 미수 몇 개가 사라졌어? b, c 2개가 사라졌잖아. 이제 미수 하나 남았지. 그럼 이제 미지수 하나 남았는데 대입할 수 있는 값 하나 있니? 네. x에 뭐 넣어요?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그럼 좌변은요? 2. 얘는요? 빵. 얘는요? 슥슥슥 3a. 그 다음에 여기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갔어?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 이거 좀 지울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 누구? 처음에 문제에서는 rx라고 주어졌지. 근데 내가 미수 뭐로 잡았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았지. 근데 그걸 어떻게 변형을 했어? 그 다음 줄에? 내가 일부러 색깔 초록색으로 맞춰놨습니다. 요게 나머지거든. 거기다가 이제 a, 구한 a를 뭐 해주시면 돼요?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에 상수항을 물어보니까 그냥 답은 1이겠지. 하고 끝내면 돼. 됐냐? 자, 한 번만 더 풀어보자. 정리할 거 잘 정리하시고요. 이거 안 지울 거니까 요거 참고하면서라도 160번 한번 풀어보시죠. 알았죠? 160번 지금 해보세요.
자, 160번 갑시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요번에 문제 설명하면서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보여주도록 할게요. 가보자. 자, 옆에다 좀 붙일까? fx를 나눈대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으로. 그때 이 나머지가 뭐 2x 플러스 1이 나온대요. 값은 생략할게요. 답은 fx를 나눈대요. 뭐로요? x-1로 나눈대요. 그때 나눈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얼마? 3이래. 그리고 fx를 나누래요. 뭐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요 문제입니다. 160번, 159번 문제가 둘이가 같은 문제고 내가 지금 써준 문제가 혼자 다르다라는 걸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돼, 사실은. 근데 그걸 보자마자 하는 거는 사실 익숙해진 뒤. 물론 이 문제는 보자마자 나옵니다. 조만간 바로. 오늘 숙제할 때부터는 바로. 알았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너희들이 풀이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일단 시작은 똑같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풀이는 2차식으로 나누네? 관계식 써야지. 혹은 나처럼 모든 문제를 비슷하게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크게 고민하지 말고 뭐 하자? 관계식을 쓰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fx라는 당식이 있어요. 뭐로 나누래요? x제곱 어쩌고저쩌고. 그때 여기서 조금 센스 있는 사람들은 얘를 먼저 뭐 했겠어? 인수분해를 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qx 플러스 나머지 2x 플러스 1 이렇게 갔습니다. 됐지요? 두 번째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등장했네요. 바로 보자마자 뭐 했겠다? 나머지 정리를 썼을 거야. 두 번째 얘도 뭐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딱 보자마자 바로 뭐 했을 거야? 관계식을 썼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딱 바라볼 때 근데 내가 이걸 오타를 냈네. 여기는 이거 곱하기 x-2입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다음 마지막에 요거 관계식 써보자. 그럼 뭐야? fx는 여기서도 센스 있게 미리 인수분 하나 더 땡큐고. 그때 나머지는 몇 차이요? 당연히 나머지 몇 차이요? 네, 2차죠. 또는 그 이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갑니다. 마지막에 물어본 걸 보니까 몇 차예요? 3차로 나눠요. 그래서 뭐예요? 관계식을 써요. 그때 너희들이 쓰고 나서 이제는 알아야 돼. 뭐설? 두 문제가 다른 문제네 라는 거를. 자, 왜 다를까? 왼쪽 녀석 문제는 결국 미정계수 3개를 물어봅니다. 그때 대입할 수 있는 x가 3개가 되니? 2개밖에 없죠. 근데 얘는요. 미정계수 3개를 물어봅니다. 대입할 수 있는 x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럼 얘는 수치대입법으로 풀면 됩니다. 물론 수치대입법이 더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것도 또 다른 풀이가 되는 거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사실 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얘는 또 다른 풀이가 하나 생기는 거지. 그래서 x에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기 1 넣고 순서대로 넣을게. 2 넣고 3 넣기. 그럼 좌변에 F1, F2, F3니까 여기서 뭐 찾지? F1을 찾아오란 얘기였겠지. F3도 찾아오란 얘기였겠지. 그래서 여기서 3, 7 불안하다. 3, 3, 7이 나온 게. 그치? 얘네들은 다 빵빵빵일 거고 얘네들이 뭐야? 1 넣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고 얘는 뭐야? 4A 플러스 B 플러스 C고 그럼 C는 3이겠다. 그치? 말이 안 된다. 그치?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 어쨌든 말이 안 돼. 알았죠? 얘네들이 뭔가 더 아니야. 됐어요? 말이 되겠다. 아니야. 풀 수는 있겠다. 어쨌든 이거 연립하면 답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너희들이 여기서 대입할 수 있는 x 자체가 2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ABC 죽어다 깨어나도 못 구해요. 알았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아까처럼 똑같이 식 변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얘로 나눈 것처럼 보는 거야. 원래는 그냥 똑같이 한 번 더 쓰면 돼. 그냥 나는 이제 곱하기를 여기다 크게 써주는 것 뿐이지.
어쨌든 요거로 나눈 것처럼 형태를 한번 보고 싶어. 근데 뒤에 있는 나머지 그대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만 뭐 하자? 한 번 더 얘로 나눠주자. 그때 2차식으로 나눌 때 몫은 당연히 최고차의 계수가 될 거고 나머지는 얘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거 안 써요, 나중에는. 문제에서 그냥 2x 플러스를 바로 보고 가지고 오는 것 뿐이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 x 몇 개 남았으니까 x랜다. 미수 몇 개 남았으니까 a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x에 뭐 넣어주세요? 누구를요? 3을 넣어줘요. 그래서 좌변은 3이고 얘는 얘 때문에 0이고 얘는 넣어주면 4이고 더하기 얼마예요? 6이고 1이고 그래서 a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나머지 답은 a에 마이너스 1을 넣은 요 초록색 두 번째 초록색 여기다가 a에 마이너스 1을 넣고 전개해주면 rx 또는 거기다가 2를 넣어주면 답. 알았죠? rx를 물어보면 전개하면 되고 r2를 물어보라고 하니까 전개할 필요 없이 그냥 2만 넣으면 답이겠죠. 냉. 그럼 답 뭐야? 4 나오겠다. 4. 됐나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지금 두 문제의 차이 뭐에서 나온다? 자, 잘 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있어. 근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할 때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159번 문제, 인수분해가 되지만 완전 제곱꼴이 나오는 160번 문제가 같은 유형이고요. 서로 다른 인수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또 다른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런 녀석만 가지고 사실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만들어야 되고 요거나 159번을 가지고 1차 곱하기 2차 혹은 2차 곱하기 1차로 나눈 식의 나머지라고 해서 보통 유형을 나누는 문제집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집은 얘가 빠져가지고 그냥 한 번 더 써봤어. 알았죠? 요렇게 푸시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응용해서 만들어 갈 수 있겠니? 자, 요거는 반드시 너희들이 뭐로 공부하셔야 된다? 서술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나? 중등 서술형과 고등 서술형. 중등부의 서술형과 고등부의 서술형 문제는 다릅니다. 중등부 서술은요, 말 그대로 그 서술이라는 명칭에 좀 더 힘을 실어서 너희들이 마치 누구한테 설명한 것처럼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듯이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이런 한글들로 좀 더 말 그대로 서술을 했고 거기에 힘을 실어서 그걸 연습도 하고 막 하고 했었을 거야. 그쵸? 왜? 중등부 문제는 항상 나오던 거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를 말 그대로 너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를 물어본 게 고등부의 수학 서술형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를 넘어오면 서술형은요. 더 이상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한다기보다는 너희들랑 실력이 비슷한 또 다른 수학을 잘 적당히 하고 있는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설명하듯이 써주면 됩니다. 그럼 걔네들한테 쓸 때 뭐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뭐 AA 닮음이므로 이딴 거 쓸 필요 있다 없다? 없고 그냥 너희들이 푸는 과정만 쫙 맞게 보여만 주면 다 만점을 쳐줍니다. 고등부의 서술형은 그래서 서술형 대비라는 게 따로 없어요. 수학은.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쓸까를 풀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그냥 다 쓰시면 돼요. 단순 연산, 단순 암산 같은 것만 생각하고. 알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보여준 이런 도식화하는 이거 쭉 내리고 이거 안 쓰고 그냥 너희들이 뭐까지만 잘 써놔도 여기까지만 써놓는다. 답은 몇 점? 5점 만점이다. 그럼 몇 점 정도? 5점 나옵니다. 알았죠?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ABC 답까지 다 구했다 치면. 네, 전혀요. 그냥 너희들이 푸는 과정만 그대로 보이시는 거지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거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왜 이게 왜 이게 되는 거야? 이건 초등학생 거지. 아까 했잖아. 123을 5로 나눴을 때 몫이 23이고 나머지가 8이라고 한 게 나머지가 틀린 게 아니라 더 진행하면 돼 라는 거는 이 유형이 아니라 앞 유형에서 계속 해왔었거든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더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쓰면은 만점 답안이니까 자 요거 필기 좀 잘 해놓고요. 이 문제 참고사항으로 앞에 포스트잇 다 있죠? 거기다가 요 문제도 함께 써서 좀 둘이 구분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좀 작성 좀 해놔주세요. 네, 오늘 이제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할 거 누구 남았어요? 인수 정리 남았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F알파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 나머지를 빨리 구하자. 그럼 인수정리는요. 나머지 정리에 속해 있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결국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F알파다. 이거는 변화 없어. 근데 그게 이거 쓰지 말아봐. 근데 그게 좀 특수한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요? 나눈 나머지는 F알파인데 나누면 어떻게 되는 상황?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갈 거야.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야? 그래서 F알파가 0입니다 라는 말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동일한 말 취급하는. 그게 바로 인수정리고요. 인수정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단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써먹을지는 사실 요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명칭을 하나 배워요. 그 녀석을 앞으로 다른 단원들에서 계속해서 당신들이 사용을 해줘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fx가 뭐한다? x-알파를 뭐한다? 인수로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죠? 인수가 뭐야? 인수가 뭐야? 다른 말로 약수입니다. 소인수분해도 뭐야? 소수인 약수. 그래서 소인수야. 소인, 인수. 소인수 분해가 아니라 소인수 분해거든. 오케이? 그래서 소인수 분해도 결국 뭐야? 소수인, 인수, 약수들의 곱이꼴로 분해, 뜯어주세요. 요게 이제 소인수 분해한 거잖아. 그렇처럼 너희 인수분해도 결국 마찬가지. 결국 막 인수분해 막 했다. 그때 이것들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그럼 x-1도 하나의 인수. x 플러스 3도 하나의 인수. 근데 그것만 인수가 아니라 x-1 곱하기 x 플러스 3도 인수. 다 인수, 인수, 인수. 약수니까. 그런 식으로 불러줍니다. 그때 뭐 해주세요? 요 녀석을 인수로 갖는다? 아, 곱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는데? x-알파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x-알파로 나누면 목수는 qx인데 나누어 떨어지니까 플러스 제로거든. 아무것도 없네. 아, x-알파의 곱의 형태. 즉, 약수로 표현이 가능하네. 이런 말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은 f알파가 0이라는 것과 x-알파를 인수로 갖도록 fx를 x-알파의 곱하기 블라블라 꼴로 표현이 가능하도록 너희들이 식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번 단원에서 제일 다음 단원부터 제일 중요하고 인수정리를 써먹는 방식이고 지금 유형 17번부터 시작하는 이런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는 사실 이 두 개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 표현이 등장하는 거. 알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62번 같은 거. 이거 뭐야? 다항식이 x 플러스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때 상수 a를 구하세요. 이거 뭔데? 나누어 떨어집니다. 인수정리에 대한 내용이네요. 왜요?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된다? 인수정리 쓰듯이. 아, 나머지 정리 쓰듯이. 그냥 인수정리 쓰면 되죠. 그냥 바로 뭐 하시면 돼요? 얘 0대대로 하는 x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나머지다.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f-는 0 하시면 끝나는 거야. 됐죠? 그럼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겠네요. 답은 몇 번? 3번. 하고 끝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쭈룩쭈룩 등장하고요. 유형 18번, 유형 19번 다 똑같아요. 알았죠? 자, 여기서 별표 하나만 치자. 몇 번? 19번 하나만 별표. 요거는 하나 풀어보고 유형 3번 넘어가자. 요거 한 별표 3개쯤 쳐놔요. 자, 일단 다른 반들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낸 정도로 이제 속도가 나갔거든. 그래서 유형 23번을 설명 안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까? 설명을 간단하게는 하고 숙제로 나갈까? 유형 23번 할까? 그래,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유형 19번부터 보자. 유형 19번에 173번입니다. 요거부터 풀어볼 건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잠깐 쉬었다가 풀게. 알았죠? 지금처럼 제곱으로는 나눕니다. 그때 지금은 여기는 어쩌다 보니 나누어 떨어지는 얘기들만 3개 다 하고 있다, 그치? 근데 어디 갔지? 그냥 나눕니다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나머지가 뭐 3x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때 너희들이
제곱으로 나눈다라는 거는 결국 아까 지혜 말한 대로 조립제법을 사용하세요. 몇 번? 2번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하필이면 나누어 떨어지다 보니 그냥 이게 다잖아. 맞지? 그때 너희들의 형태는 여기에 몫이 들어가요. 이게 끝이 아니라 어디가 포인트냐면 더 이상 없어. 없다는 말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얘기야. 알았어요? 자, 다시. 일단 이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리지? 여기에서 이렇게 쓰자. qx 요 형태를 띱니다. 근데 이 녀석을 살짝 바꿔서 써놓으세요. 어떻게 해요? x-1 곱하기 x-1 곱하기 qx 꼴로. 그때 첫 번째 요 녀석은 이렇게 되고요. 즉 x-1로 나누면 없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게 뭐야? 몫이죠. 몫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그때도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고민 없이 바로 너희들은 요 녀석을 1로 조립제법 몇 번? 2번 사용하는 거예요. 미지수 A가 있지만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6이 나오고 두 번째 계속 써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쓴다? 얘가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라고 쓰는 거야. 그렇지. 알았죠? 그래서 흰 색깔식과 노란 색깔식을 둘이 연립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예, 끝. 그래서 A는 2, B는 4 이렇게 나오겠네. 대현이 예, 끝. 그 다음에 유형 23번으로 가볼게. 자, 186번 역시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자, 이 녀석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자, 여기 있는 5개의 문제가 힌트입니다. 자, 요 5개의 문제, 요 5개의 유형들을 다 보여줄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갑니다. 한 2단계 정도 더 나가요. 알았죠? 일단 계속 갈게요. 첫 번째 녀석은 지금 주어져 있는 저 100 몇 번? 86번보다 더 기본형입니다. F1과 F2와 F3, 뭐 F2와 F3과 F5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세 개의 값이 다 똑같은 근데 그게 얼마다? 0이다로 주어지는 문제. 이 녀석은 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한번 처음 거니까 써보자면 F1이 0이고 F2도 0이고 F3도 0이다. 야 근데 우리 아까 했잖아. F-알파가 0이면 fx는 뭐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요 놈에 의해서 fx는 무슨 인수를 가지는 거야? x-1을 인수로 갖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세 개를 싹 다 해석을 해버리면 fx는 뭐다? x-1도 인수로 가죠. x-2도 인수로 가죠. x-3도 인수로 가죠. 맞나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최고차익에서 잘 안 주는데 나는 1로 잡았으니까 원래는 A입니다.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는 F4를 하나 더 주겠지. 알았죠? 두 번째.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 F1과 F2와 F3이 같다라고 주어지는데 그게 얼마? 예를 들어서 1 같다라고 주기도 할 겁니다. 그런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어떻게 원래 해석을 한다? F1은 1이지. 좌변으로 넘겨. 그러면 뭐야? F1 마이너스 1은요. F2 마이너스 1은요. F3 마이너스 1은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 가지고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인수로 갖는 거지. 1 넣었더니 0 됐지. 2 넣었더니 0 됐지. 3 넣었더니 0 됐지. 그래서 얘들도 인수로 뭐 갖는다?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갖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더 이상 fx가 아니잖아. 좌변의 식의 생김새를 보니까 f 속에 들어가는 거는 뭐지만 변수 1, 2, 3 바뀌니까 변수지만 걔네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뭐 달고 있어? 마이너스를 달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포함한 이 녀석이 1 넣으면 0 되고 2 넣으면 0 되고 3 넣으면 0 되니까 x-1, x-2, x-3을 인수로 갖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도 F1과 F2와 F3이 다 똑같다고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값이 뭔지 안 줘요. 그러고 나서 대신에
아, 알았죠? 그때 너희들은 역시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야. 뭐? 근데 F1과 F2와 F3이 똑같은데 그래서 얼만데? 그게 0이라고 있어야 뭘 는영을 해서 K를 찾지. K래. 인수를 찾지. 1이라도 있어야 넘겨서 또 는영의 식을 만들지. 그럼 는영의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없으면 너희들이 달아. 그래가지고 항상 는영의 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금 위의 문제랑 똑같은 식으로 푸는 거야. 뭐? 좌변 생김새부터 바로 써도 되지. F 속에 들어간 건 1, 2, 3 바뀌니까 변수입니다. 근데 뒤에 마이너스 K라는 빼기 K라는 상수를 달고 있어요. 그 녀석이 1 넣었더니 0 되고 2 넣었더니 0 되고 3 넣었더니 0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다? 인수로 1, x-1을 인수로 갖고 x-2를 인수로 갖고 x-3을 인수로 갖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미수 K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K를 구하기 위한 뭔가 정보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럼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도 미지수면 하나 더 있겠지. 하나는 최고차의 개수 찾는 데 쓰고 하나는 뭐 K 찾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는 둘이 연립해서 K, K 다 찾고. 그럼 이제 네 번째 문제의 형태는 뭐냐? 얘가 는 뭐가 다 달라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역시 뭐야? 우리는 항상 는영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써보는 거야. 첫 번째 녀석도, 두 번째 녀석도, 세 번째 녀석도. 써보고 나니까 어때? 써보고 나니까 어때? 좌변의 생김새가 F 속에 들어간 걸 변수로 잡지. 근데 빼기 뒤가 상수가 아니지. 어때? F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놈을 빼고 있지. 근데 F 속에 있는 놈이 그렇지. X니까 얘도 X가 되는 거고 그 녀석이 X면 맞아요. 여기까지 됐지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이번에는 이게 조금씩 더 바뀌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쓰지 마세요. 이런 경우처럼 뭐 는영 만들고 는영 만드는데 속의 거랑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 관련성이 있는 게 있겠지. 지금은 X제곱이겠지. 자, 그러면 실제 최종 버전 말고 한 6번째 버전에는 뭐가 등장하는지를 바로 갈게. 자체를 그걸로 바꿀게. 이제 방금 때 했었던 거니까. 뭐가 주어지냐면 잘 봐. 이라고 하면서 별도의 문제로 가자. 그냥 3차식입니다. 이렇게 줄 거야. 3차식이면 인수 몇 개야? 은주야. 아, 윤주야. 알았어, 미안해. 은주야. 몇 개야? 인수가 몇 개야? 윤주 하자, 그냥. 준아, 몇 개야? 3차식이면 인수가 몇 개야? 3개겠죠. 1차 인수가 당연히 3개겠죠.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뭐고 3개는 뭐겠어? 3개는 인수 찾는 걸 거고 하나는 개수 찾는 걸 거야.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앞에 거 3개로 인수 찾아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관련성이 있는데 그 관련성이 3개가 다 똑같은 녀석으로 인수를 찾으러 가고 다른 녀석 하나는 개수 찾으러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쪼잔한 문제들이 있어. 학교에서. 뭐?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개수 찾기, 아니 인수 찾기. 두 번째 걸로 개수 찾기. 이렇게 섞어 놔버리는 학교를 내가 딱 한 번 봤었어요. 좀 많이 쪼잔하긴 하지. 알았지? 그로 나와도 근데 찾아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너희들이 세 녀석으로 인수를 찾아야 된다. 똑같은 관련성을 찾았다면 그 관련성이 보이도록 또 는영을 만들어줘요. 이게 6번째 버전. 7번째 버전 도대체 뭔지 좀 궁금해지겠죠? 자, 어쨌든 갑니다. 이 녀석 가지고 뭐 해주세요? fx 찾으러 가는데 아까처럼 최고차의 개수 1 아닙니다.
최고차의 계수 미수 A 잡아줘야 돼요. 자, 갑시다. 일단 F 속에 들어간 건 당연히 변수 X. 빼기 뒤에 있는 건 뭐야? 그거보다 하나 큰 거. 그래서 뒤에는 X 플러스 1을 뺀 거. 그 괄호 풀어서 이걸로 바로 쓸게. 그리고 는 뭐다? 최고차의 계수 몰라. 그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최고차의 계수 A 찾는 용도로 뭐 써요? 얘를 쓰면 되는 거야. 답은 생략해도 되겠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요거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유형 23번 자체의 설명은 요걸로 대체합니다. 알았죠? 이미 책에 있는 거 이상으로 다 보여줬어. 너희들이 잘 한번 풀어보세요. 풀이 과정까지 일부러 다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넣습니다. 우리 오늘 뭐예요? 와우, 인수분해 하러 가요. 우리가 일단 현재는 진도가 1등인. 자, 그리고 나는 인수분해 어떻게 설명합니다. 단계적으로 하나 설명 안 합니다. 한 방에 몽땅 다 설명해요. 그래서 오늘 필기를 쫙 할 건데 그 중에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유형, 수업 중에 풀어볼 수 있는 유형 혹은 좀 기본적인 유형들 위주로만 숙제로 나갈게요. 그래서 인수분해 단원 설명은 다 할 거야 오늘. 근데 숙제는 이거보다 조금 적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죠? 네. 왜? 다 나갈까? 아, 근데 우리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아직 남았잖아, 숙제가. 생각해보니까. 밖에 안, 아니요. 인수분해가 70문제밖에 안 돼? 내가 봐야겠다. 니엔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친구. 인수분해, 네, 70문제, 60문제밖에 안 되네요. 뭐? 정수를 왜? 뭐 하다 말았지? 인수분해. 그래. 자,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다른 유형처럼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기는 한데 그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이미 다 했으니까 나는 그 녀석들 기본적인 거랑 응용형이랑 다 합쳐서 그냥 한 방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할게요. 그냥 인수분해입니다. 알았죠? 그냥 복잡한 식이든 안 복잡하든 무조건 그냥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는 인수분해라고 이름 붙여고 끝내요. 자, 간다. 인수분해 하는 기본적인 방법 총 몇 가지? 은주야? 윤주 하자 그냥. 5개다, 그치? 5개죠.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작업이 바로 뭐예요? 이미 여기 공식에 1번 공식이 있는 거야. 이거는 사실 1번 공식이 아니라 0번 공식이에요. 0번. 무조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 뭐 하기?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인수 찾기. 공통인수가 있다면 공통인수를 묶어주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본적인 3차식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있잖아. 이걸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 x를 안 묶으면 못 보여. 안 보여. 그래야 그 기본적인 중학교 때 했던 인수분해가 보이지. 알았죠? 그래서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수 또는 식 찾아주세요. 근데 공통인수가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요? 적당하게 변형해야 공통인수가 보이는 문제도 있거든. 실제로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있을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마플 시너지 수준에서는 괜찮아요. 왜요? 공통인수를 너희들이 식 변형해야 공통인수가 보이는 문제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걸 한 방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계속 그 방법을 어거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어야지. 알았죠? 그래서 쭉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줄 작업이 뭐야?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는 거고 인수분해 공식은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내용들 싹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더 있는데 뭐가 빠졌지? 1번 빼고 10개인데 아,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한 그거 빠졌네. 여기서도 아닌데 이게 같은 유형인데 훨씬 적다. 기본 공식 이게 따로 있나 보다. 요랑 엄청 큰 건 없어요. 그러네. 아, 미안해. 잘렸어. 여기 있어. 책엔 있어. 여기 있어. 알았죠? 요런 녀석들 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런 공식들 이용하는 거 공식 혹시 못 외웠다면 지금 여기 있는 책 보고 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보자. 세 번째로 가보면은 뭐 있어요? 좀 이따 뒤에 나오는 거 너희들이 실제로 많이 만나는 문제. 어떤 거? 부분 찾기. 자, 똑같은 식이 반복되긴 반복됩니다. 근데 모든 항에 다 똑같이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는 공통 인수고 뒤에는 한두 개의 항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똑같은 식이 두 번, 세 번씩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우리 다항식의 연산에서 전개를 할 때도 나왔었지. 곱셈 할 때도. 그때도 똑같은 식이 있으면 치환을 해놓고 전개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다시 더 전개. 이런 거 있었잖아. 앞으로 상에서 특히 많이 쓰긴 한데 똑같은 식이 두 번 이상 반복된다? 당연히 뭐 해주시는 거예요? 치환해 주시면 답 나옵니다. 근데 이 치환형 문제는 치환을 하고 나서 끝? 맞죠? 치환하고 끝 맞습니다. 알았죠? 근데 요것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응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뒤를 응용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제공되는 식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 어떤 식으로 제공되는 녀석?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보기차식은 뭐예요? 2차 꼴이 복수의 형태로 나오는 거. 복수 뭐? 번복돼서 두 번 이상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2차 꼴이 두 번 반복된다. 그 말은 뭐야? 2차 시간에 2차 식이 또 들어가 있는 거. 그럼 결국 전개조는 뭐야? 4차. 그래서 어떤 항과 어떤 항과 어떤 항으로만 이루어진 거? 4차 항과 2차 항과 1차,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녀석을 보기차식이라고 부릅니다. 보기차식은 왜 좀 독특하냐면 결국 치환형이 있으니까 얘도 치환을 하면 풀 수 있기는 해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치환형 문제가 보기차식으로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일반적인 치환형 문제가 보기차식의 치환형보다 더 어렵거든. 그래가지고 치환형으로 나온다면 얘일 겁니다. 물론 나올 수는 있지. 나오면 땡큐 받아 먹으면 되고요. 그럼 보기차식은 왜 좀 독특하냐면 치환을 하더라도 못 푸는 문제들이 등장해요. 그때 너희들이 치환형은 어떻게 해준다? 적당하게 변형을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변형하는 형태도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자꾸 예시를 들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거에서는 해봐야 너희 까먹을 거라서 일단 변형해야 된다까지만 설명해 놓을게. 오늘 아마 숙제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가봅시다. 네 번째로 가면 뭐다? 뭐 똑같은 식이 반복되는 것도 없고 공식을 쓸 수 있는 개수들도 아니며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할 때 그때 문제 딱 보자마자 보여 이거는 뭐? 문자가 2개 이상 쓰여 있어요. 그러면은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내림차순 정리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뭐 되는데요? 거기서 제발 더 추가로 물어보지 말고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세요. 하면은 뭐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여 인수분해 한다가 끝이야. 그 뒤에 뭘 한다가 아니라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제일 많이 앞으로 제일 많이 만나는 녀석 누구? 인수정리. 아 초록색 쓰니까 역시 이상하다 이건. 빨간색 써야겠다. 자, 갑니다. 뭐요? 인수정리. 근데 너희들은 뭐라고 이름을 보통 알고 있지? 조립제법을 알고 있는 그 녀석이 있어요. 알았죠? 자, 원래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맞습니다. 근데 계산하는 방법이 뭐거든? 계산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잘못 이름을 알고 있는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인수분해 단원이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서 조금 독특한 녀석들이 등장을 하죠. 맞죠?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 첫 번째. 개수가 대칭형꼴로 튀어나오는 녀석이 있어요. 참고로 이 5가지 방법이 다 안 통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뭐 있어요?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근데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는 어차피 지금 안 나와. 어떤 단원에서 나오는데 얘는 2차 방정식으로 가서 복소수에 대한 내용을 배운 뒤에 2차 방정식에 주황색 있네. 뭘 안 꺼냈지? 보라색. 뭐 하단 말했지? 까먹었다. 어디까지 얘기했니?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그래서 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가서 너희들이 뭘 배웠을 때 근해 공식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녀석이라서 그때 나올 겁니다. 그때 갑자기 또 인수분해 하생을 만나면 이거 왜 나왔지? 하지 말고
알았죠?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신들이 지금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유형은 사실 한 두어 가지밖에 안 돼. 알았죠? 어디? 유형 2번, 그 다음에 유형 4번, 그 다음에 유형 5번. 여기까지 하고 나면 오늘 숙제 다 나가고 끝날 거예요. 알았죠? 자, 갑니다. 자, 유형 2번으로 가볼 건데, 자, 214번 한번 풀어볼까?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는 내가 그냥 풀게요. 다음 중 뭐의 인수가 아닌 것은, 야, 인수인 것 찾으세요, 인수가 아닌 것 찾으세요라는 것 자체가 인수분해를 해야 보이지. 맞죠? 인수분해를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맞죠? 그때 뭐가 보여, 얘들아? 공통 부분. 그러고 보니까 유형 2번 문제가 잘못됐네. 너네 책도 그러냐?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잘못됐지? 나 이거 공통 인수인 줄 알았네. 공통 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분해가 아니라 이거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다. 유형 2번의 이름. 그죠? 나 이거 이름을 잘못 봤네. 공통 인수가 아니라 공통 부분입니다. 이거 문제가 잘못됐네요. 알았죠? 공통 인수라면 모든 항에 다 곱해줘야지. 근데 지금 이건 어때? 저 마이너스 6 G 혼자 놀고 있잖아. 공통 인수 똑같이 곱해진 게 아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식을 치환해서 푸는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인수분해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뭐 해주시면 돼? x로 치환했으니 전개를 해보자. 이렇게 됐다, 그치? 예. 인수분해 이제 가능해요? 예. 뭐랑 뭐로요? 3, 8. 그래서 x-3과 x-8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됐니? 근데 대문자 x 대신에 이제 뭐 들어가면 돼? x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2x를 한 번 더 넣으시면 되고요. 치환된 뒤에 뭐 해줘? 다시 한번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답은 뭐야? 아, 인수분해 끝은 뭐야? 여기서 끝내줘야지. 되었니?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예요? 답을 골라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없는 거. 5번이 답이겠다. 그치? 됐죠?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자,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더 한번 풀어보자.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응용형 문제는 바로 몇 번이냐면 214번입니다. 지금 푼 이 214번보다 213번입니다. 3번. 얘가 더 기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잘 기억을 해놔. 뭐? 공통부분 치환형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1차 플러스 상수꼴. 요게 이제 치환형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예요. 알았죠? 물론 이것도 있어. 뭐? 똑같은 식이 제곱되고 똑같은 식이 1승되고 똑같은 식이 없는 상수항이 하나 더 있는 이런 형태도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오케이? 그때는 뭐? 요 똑같은 식 얘네들을 치환해주면 그놈의 제곱 플러스 그놈의 ax 플러스 b꼴 나오거든. 알았죠? 그래서 나는 일단 요렇게 해놓을게. 네모하면 좀 이상하니까 어떤 식의 제곱에 플러스 a에 어떤 식의 플러스 b. 알았죠? 요 녀석 인수분해 하기라고 이름을 잡아둘게요. 됐나요? 예. 그럼 이런 녀석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적당하게 두 개를 먼저 전개를 합니다. 맞죠? 그때 적당한 두 개 먼저 전개. 누가 적당한 거야? 그렇지. 더했을 때 일치하는 놈들. 더했을 때 2x 플러스 3, 더했을 때 2x 플러스 3. 그 녀석 두 개씩 먼저 전개를 하는 거야. 알았죠? 자, 다음으로 가보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니? 이거는 필요 없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뭐야, 이거 똑같잖아. 아, 유형 4번. 이거 똑같은 문제죠? 패스해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아, 요거. 자, 간다. 225번을 풀기 전에 먼저 풀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있나? 여기 없네. 자, 가자. 내가 만들게 그냥. 어떤 문제가 있냐면 x4승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를 인수분해 하세요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렇지. 뭘 그냥 해요? 아, 그냥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일부러 설명하려고 너무 개수를 쉽게 줬으니까. 기본형으로 가자. 어떻게 하자? 일단 너희들이 문제 바라봤을 때 4차 항과 2차 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이런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 부른다? 보기차식이라 부른다. 그럼 보기차식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풀이가 뭐야? 치환형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풀 때 뭐 해줘요? 일단 x제곱을 뭐로? 뭐 예를 들어서 대문자 x로. 보통 2학년쯤부터는 t를 더 많이 씁니다. 어쨌든 대문자 x로 치환을 해줘요. 그러고 나면 대문자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데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바로 보이잖아. 맞죠?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면 한 번 더 진행합니다. 뭐예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로. 됐나요? 그리고 원래 문자로 다시 돌려줘야죠.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끝날 수도 있고 더 진행될 수도 있어. 맞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될 때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그냥 플러스 x제곱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요렇게 가보자. 일단 치환형 해봤어. 됐죠? 치환했어. 치환됐어. 자, 여기서 여기 1, 2에 뭐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 여기 하나 붙여줍니다. 맞죠? 그럼 지금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 된 거거든? 여기가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된 거거든. 그럼 더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잖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어쨌든 뭐다? 마지막 잘 보는 건 조심하고 보기차식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이 이루어진 거. 그거 일단 기본적인 풀이 뭐다? 치환형. 치환을 해봅니다. 그럼 저 문제도 일단 시작 시행착오는 겪겠지. 인수분해를 하래. 그래서 뭐 하자? 치환을 해봐요. 근데 치환을 하고 나니까 이게 돼, 안 돼? 개수가 마음에 안 들거든. 더 이상 인수분해가 진행이 안 돼. 그러면은 변형형으로 넘어가자. 새로운 풀이를 쓰자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치환형이 안 되니까. 그럼 치환형이 안 될 때 변형을 하는 거 요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갑니다. 잘 봐. 치환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형형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모든 문제를 변형하세요는 아니에요. 자, 어떻게 변형을 해요? 누구는 그대로 둬요? 4차는 그대로 둬요. 누구는 그대로 둬요? 16은 그대로 둬요. 그걸 가지고 일단 뭘 만들 수 있다? 제곱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제곱 안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2차항이 있어서 제곱했을 때 제곱 나온 거지. 4가 있어서 제곱했을 때 제곱 나온 거지. 근데 얘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얘는 어차피 뭐 나올 거거든? 16 나올 거거든. 그럼 여기에 부호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리고 또 가운데 뭐 있어야 돼? 2차항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뭐까지는 알게 됐어, 너네가?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8까지 나오는 거는 알아. 얘가 플러스면 얘도 8 플러스 8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8일 거거든. 그럼 여기서 끝. 여기선 더 이상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그럼 어디로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야죠. 요 식과 요 식은 사실 같은 식이죠. 내가 등으로 연결하고 있었지. 근데 지금 현재 달라 같아. 당연히 다르지. 이게 플러스라고 해도 다르고 마이너스라고 해도 다르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 때 뒤에 식이 제곱식을 빼는 형태가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개수가 한 방에 확 떨어지죠. 어떻게? 얘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4x 제곱이면 2x의 완전 제곱식으로 가면 되거든. 그래서 그놈에 의해서 얘가 뭐가 결정되는 거야? 플러스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더 진행 가능하죠.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제곱 안에 있는 x제곱 플러스 4와 제곱 안에 있는 2x를 한 번은 더 해주세요. 제곱 안에 있는 x제곱 플러스 4와 제곱 안에 있는 2x를 한 번은 빼주세요. 그렇게 인수분해 하면 끝이 나는 거야. 이게 보기차식의 두 번째 풀이, 뭐 변형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이 풀이입니다. 자,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지는 내가 볼 때마다, 설명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 왜? 책의 풀이를 보면은 뭐라고 나온다고?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면 인수분해 된다. 그럼 너희들은 의문을 가져야지. 아, 변형하니까 되네가 아니잖아. 왜 이렇게 순수해? 왜 그렇게 변형해야 되는데 늘 너희들은 알아야 되거든.
그거를 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감으로 때려 찍는 게 아니에요. 맞죠? 네.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 반드시 뭐가 되도록 인수분해 하자? 변형하자. 변형한 후에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뭐가 되도록? 인수분해 하기 전이구나. 어쨌든 변형을 하고 나면 뭐가 되도록? 제곱식 두 개를 빼는 형태로 가서 합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때 누구 항만? 2차 항만 변형하는 거고 4차 항과 상수항은 그대로 가주셔야 돼. 알았죠? 그렇게 변형을 해주세요까지가 바로 뭐예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유형 5번이 끝나는 겁니다. 되었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치환형은 공통부분 치환형이 훨씬 어려워. 이거보다 방금 게 훨씬 어려워. 1차 플러스 상수꼴이. 알았죠? 그래서 치환형 문제다. 100% 공통부분에서 나올 가능성. 100%는 좀 그렇지. 99% 여기서 나올 거고. 보기차식이 등장했다? 거의 99% 변형일 겁니다. 알았죠? 변형형 보기차식 연습 잘 해두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저는 다음 시간에 할까? 자, 유형 5번까지 하면은 숙제가 대략 그래도 70문제는 된다, 그치? 그래요, 유형 5번까지. 227번까지를 오늘 숙제로 갈게요. 네, 잘들 가세요.